수업입니다. 날짜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4시간 정도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도를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이 행복 파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정의 파트를 하고 요렇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행복 파트가 조금 남았어요. 그죠? 그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국가 만들기, 세계 여러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하는 자료를 분석해보고 더욱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탐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수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의 인간개발지수라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 문맹률, 유아사망률 등의 비중을 두고 삶의 질을 평가한다. 이때 이제 2015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8개국 중 17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협력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의 생활 영역을 반영하는 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을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다.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더 나은 삶의 지수다. 내려가 보면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경우인데 이제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 기술된 내용은 2020년의 현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비슷한데 한번 볼게요.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간보다 좀 하위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 같은 경우는 15에서 60대 직업이 있으며 평균보다 약간 낮다. 근데 특히 이제 남성은 75%가 직업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54%가 직업이 있다. 교육은 82%가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높다. 그지? 에듀케이션. 이건 아마 평균이 75%인데 높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잖아. 고등교육이니까. 특히 이제 한국은 교육체계 질이 매우 높아서 어떤 피사 언어, 과학, 수학의 평균점이 있는데 이게 497점보다 많이 높다. 그래서 학생 수준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점 높다. 그 다음에 좀 관심이 가는 게 이 커뮤니티거든요. 공동체. 보니까 없어.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0.0이야 수치가. 뭘까? 왜 이럴까? 자, 이거 이 다음 쪽에 설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시민 참여도는 높아. 공동체에 대한 평균 인식과 높은 시민 참여도를 보이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는 게 72%인데 OECD 평균이 88%야. 그래서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래요. 요게 이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시민 참여도는 높은데 어떤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요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공동체성이 꼴찌야. 안 도와줘.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이 약하다. 이런 결과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낮은 게 뭐냐면 워라벨.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상위 20%는 거의 투표를 다 하는데 하위 20%는 투표율이 낮아.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집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OECD 평균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고요. 좀 덜 행복하고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또 UN에서 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58위 되는데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가 마이너스 0.06이야. 그러니까 1인당 GDP를 고려해 기부를 실천한 정도를 산출한 수치인데 낮을수록 부정적인데 엄청 낮네, 그치? 세계 평균보다 더 낮아. OECD 평균보다는 당연히 낮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이게 이만큼 작잖아요. 이거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서로 돕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좀 돕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돕지 않죠. 그런 거. 뭐가 문제일까?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제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면 해서 1인당 국내 생산도 이제 높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을 국가 인구수로 나눈 것. 1인당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는 35위. 지금 참 더 올라. 이거는 이제 2015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20몇인가 막 그래요. 근데 옆에 다른 것들을 보면 58위, 30 더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좀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이제 부패 인식 지수,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37인데 이것도 좀 낮은 편이고요. 뭐 이런 지수들을 가지고 그 국가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나 봐. 자, 뭐 요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쪽은 우리 쭉 단원 정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쪽은 이제 논술 활동하기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논술 활동 하면 좋겠지만 지금 뭐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이상사회에 나타난 행복 실현 조건. 공자의 대동사회. 큰 도가 행해질 때는 온 천하가 모두 나라를 위해 썼다. 이 사람은 공자입니다. 잘 알죠? 공자는 어떤 사람이야? 유교를 만든 사람. 공자는 이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정치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퇴짜를 맞아요. 이때가 이제 춘추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막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 이 당신들의 이 육아 사상은 너무 약해 빠져서 안 돼. 이래서 맨날 퇴짜를 맞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안정된 그 국가가 들어선 다음에는 아주 유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힘을 가지고 중국을 계속 통치하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공자 살아생전만 해도 이제 이게 계속 퇴짜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공자가 어떤 나라 갔다가 그날도 이제 안 됩니다. 당신들 어떤 통치 방식은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어떤 망루에 딱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한숨을 푹 쉬고 있어. 그러자 이제 그 제자가 딱 옵니다. 올라서 선생님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십니까? 야,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정말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왜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옆에서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야, 옛날에는 참 좋은 세상이었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큰 도가 행해졌단다. 큰 도가 행해질 때는 온 천하가 모든 나라를 위해 썼어. 그래서 어진 사람과 능한 사람이 관직이 있어. 어진 사람, 능한 사람 누구야? 바로 자기 자신 이 유관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고 침묵할 수가 있었다. 자기 자식, 자기 부모만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자식, 모든 부모들을 서로 사랑했단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여생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었고 젊은이는 자기가 일할 곳이 있었어. 그리고 힘든 사람들, 고아나 병든 사람 같은 이들은 보살핌을 받았단다. 간사한 자들이나 도둑이 없었지. 그러니까 문이 있어도 자물쇠가 있어도 잠그지 않아. 자, 이런 세상을 바로 대동사회라고 한단다 하면서 대동 크게 하나 된다. 이런 사회가 바로 이제 이 대동사회라는 건 바로 유교의 이상사회예요. 이게 바로 공자가 그러면 행복하겠다. 지금의 복지국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서양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서양의 대표적인 이상 그 사회인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죠. 유토피아. 유라는 건 이제 좋다라는 뜻도 있고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피아 그러면 땅이요, 땅. 없다, 노. 랜드, 없는 땅이야. 피터팬은 네버랜드 같은 느낌. 소설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토마스 모어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500년대쯤이죠 아마. 내 기억이 그런데 1500년대쯤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책이 이제 소설의 판타지 소설처럼 돼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 이제 1부와 2부가 되어 있는데 1부에는 이제 당시 영국 사회를 막 비판해요. 당시 영국 사회가 그닥 좋은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모어랑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낯선 복장을 한 사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토마스 모어 친구가 딱 보니 아니 자네는 몇 년 전에 그 풍랑을 만나서 실종되었던 누구누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때 풍랑을 만나 실종되었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때 어떤 낯선 섬에 풍랑을 만나서 도달하였다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유토피아라네. 원래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고 아플라사스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그곳이 이제 유토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부가 딱 시작됩니다. 2부가 시작되면서 그 유토피아는 어떤 곳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섬에는 큰 도시가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농사짓고 농사 외에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 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 6시간과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자, 사유재산이 없어 모두 공공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 공동의 창고가 가득 차 누구도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자, 유토피아는 어떤 사회인가? 그러니까 공동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냥 이마트 같은 창고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럼 물자가 넉넉해야 되잖아. 그럼 물자가 그렇게 넉넉할 수 있나? 할 수 있대. 토마스 모어는 할 수 있대. 왜? 모두가 농사를 짓거든.
당시만 해도 일하는 사람은 아주 한 부분이었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놀고 먹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한 걸 갖고 놀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모두가 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생산력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돼. 하루 6시간만 일하면 돼. 이건 우리도 지금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지?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재산이 없어요. 집 같은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서로 교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을 소유한다든지 땅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의 어떤 원형적인 그 모델을 제공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음으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거지도 없고, 우리 아까 그 저기 위에 대동사회랑 비슷하네, 그지? 도둑도 없겠지, 그지?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법률만 있고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조항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은 공정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 우리나라 법률 보면 막 되게 막 못 알아먹잖아. 그런 것도 없대. 자, 이상사회네요, 그죠? 이상사회, 대동사회와 유토피아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한 단원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긴 한데, 정의, 자, 다음에는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